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익히시고 항상 2차 부등식을 풀 때 그림을 그려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계속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의를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1차 부등식과 똑같이 2차식이 뭐 0보다 작다의 꼴을 가지고 있는 부등식을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런 것도 이제 2차 부등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전제 조건으로 a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비슷하게 1차 부등식에서랑 비슷하게 문제에서 함정을 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 m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이 0보다 클 때 이것을 푸시오 라는 부등식 문제가 있다고 하자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일단 풀어야 돼요. m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m이 0보다 작을 때. m이 0보다 크다면 모든 항 m으로 나눴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m이 0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아직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안 배웠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을 때, 부등식 m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이 0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나와 있다면, 아까와 똑같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최고 차이의 수가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m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m이 0보다 작을 때 뿐만 아니라 m이 0일 때까지 고려를 하셔서 부등식을 푸셔야 됩니다. m 자리에 0을 넣으시면 0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 디테일한 부등식 푸는 방법은 아직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지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지를 잘 보시고 최고 차이 계수가 0이 될 수 없는지, 0이 돼도 되는지를 따져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푸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면, 우리는 이것을 함수로 볼 거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함수 하나와 y는 0이라는 함수 하나로 볼게요. 참고로 y는 0의 그래프는 x축과 y축이 있을 때 항상 y값이 0인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x축 그 자체가 됩니다. 이 친구가 y는 0 그래프예요. 그래서 y는 0 그래프는 여기 부분은 이제 x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2차 함수 그래프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x축과의 교점이 1과 2가 되도록 그린 거고요. x축과의 교점이 1과 2인데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즉 0보다 작다는 것은 y의 값이 음수라는 거고, y의 값이 음수라는 것은 x축 아래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즉 x축 아래쪽 부분의 점들을 찍어주시면 여기 영역에 있는 x값들이 전부 다 우리의 부등식이 참이되게 해주는 값들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색칠을 해주시면, 보기 편하게 색칠을 해주시면 이제 답을 우리가 x가 1과 2 사이다 라고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조금 해석하기 힘드시면 각각의 점들로 쪼개서 보시면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비슷한 예시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x-2, x-3이 0보다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하자면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과 2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마이너스 3과 2가 되도록 그림을 그릴게요. 참고로 제가 계속 y축은 안 그리고 있는데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y축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가 아니고서야 y축은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y의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각각의 점들을 찍었을 때 y의 값이 양수가 되는 점들을 다 찍어 볼게요. 자, 여기는 0이면 안 될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안 될 거니까 여기는 아닐 거고, 양수이려면 y 값이 양수이려면 x쪽보다 위쪽에 존재해야겠네요. 자, 색칠한 지금 점을 찍은 부분들을 이제 영역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 색칠한 부분을 이제 x의 범위로 표시를 하자면 여기 색칠한 부분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시로 가서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클 때를 볼게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일 거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y값이 양수라는 거고, y값이 양수인 점들만 다 찍어서 보자면 여기는 y값이 다 양수예요. x축 위쪽에 있으니까 0일 때는 아니겠죠? 나머지는 다 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y값이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것을 이제 영역으로 색칠하자면 사실 전체 영역인데 딱 한 점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2 제외한 모든 실수의 영역이 이제 답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예시를 계속 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x축과의 교점이 3이 될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접하겠네요.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0보다 이하라는 것은 여기는 y값이 0이랑 같아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양수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음수도 아니고 0도 아니니까 다 x 표시할게요. 여기도 안 될 거예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이니까. 자, 3일 때는 정확하게 0의 값이 나와요. y의 값이. y의 좌표가 0이기 때문에 3일 때만 되는 예시죠. 방금 위에랑 다르게 이때는 x가 3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안 되고 3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알고 어떤 식으로 답을 찾고 있는지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보자면, 자, 이런 식의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하자면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것이고, x축과의 교점 마이너스 2가 되도록 점을 찍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색칠을 해줄게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지 않고 여기도 전부 다 있지 않네요. 모든 점들이 아니네요. 모든 점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참이될 수 없기 때문에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없다, 즉 해가 없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우를 다 봤는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답일 때를 안 봤는데 그거는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이차함수 fx가 존재할 때 fx가 0보다 크다는 게 항상 성립한다고 합시다. 자,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x의 값에 상관없이 저 부등식이 참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저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여야 한다는 뜻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차함수를 생각했을 때 편의상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닐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부등식을 이제 나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면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fx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해야 하는데, 위로 볼록일 때는 계속 아래로 쭉 전개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항상 x축의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수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x축 아래쪽에 내려가겠죠. x축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될 거예요. 즉 a가 0보다 커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이어야지 우리의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아래로 볼록인 건 알았으니까 이제 x축이 어디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한가운데에 관통할 수도 있을 거고요, x축이 접할 수도 있을 거고, x축이 그래프에서 붕 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경우는 x축 아래쪽에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이 점에서 정확하게 x축이랑 접하는데 항상 f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이 점에서는 0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붕 떠 있도록 그려야 될 거고,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뜻은 우리의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뜻이고 실근이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을 얻으셨으면 우리는 문제 최초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에 대한 조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즉 a는 0보다 커야 되고 d는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얻어낸 결론을 우리는 이제 암기하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아요. 외워서 푸시면은 2차 부등식의 문제는 난이도가 급상승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2차 함수로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남겨놓을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fx가 0보다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fx가 0 이상이 항상 성립할 때를 볼게요. 자, 이번에도 항상 0보다 위쪽에 fx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x축 위쪽에 fx가 있어야 돼요. x축보다 위쪽에 항상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이때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려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릴 수 있을 텐데, 자, 파란색으로 그린 이 1번의 모양은 항상 0 이상이 아니라서 이 친구는 안 될 거예요. 보라색으로 그린 이 2번의 경우는 0일 때도 있고 0 이상일 때도 있죠. 0보다 클 때도 있죠.
얘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고요. 여기 있는 3번의 그래프도 항상 0보다 위쪽에 있어요. 항상 y값이 0 이상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어도 되는 거고 x축에 이렇게 접해 있어도 되는 거죠. 붕 떠 있다는 말은 교점이 없다는 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이고, x축에 이렇게 접해 있다는 뜻은 이제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fx가 0 이상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로 a는 양수여야 할 거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얻은 결론 외우지 않습니다. 암기를 하시면 힘들고 그때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 조건을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또 예시를 하나 남겨놓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 1차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부등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풀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그림을 그려서 두 영역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이 있을 수 있고요.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는 비슷하니까 2차 부등식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x-1, x-3이 0 이상이라는 부등식과 x-2가 0 미만이라는 부등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x축을 하나 그리시고요. 위에 있는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시고 1, 3의 위쪽이니까 여기 x축 위쪽을 색칠해 주시고 그걸 그대로 수직선에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아래에 있는 걸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시고 0, 2 아래쪽 영역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네요. 0과 2 사이가 되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그림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혹은 빠르게 이렇게 답을 도출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영역의 공통 부분을 우리가 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영역을 두 부등식을 다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x가 0초가 1 이하다 라고 써주시면 이 연립 2차 부등식의 답이 되는 거죠. 연립 2차 부등식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어떤 문제냐면 답이 주어져 있을 때 범위 찾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위에 문제랑 비슷하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2 대신에 k라고 쓰겠습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0초가 1 이하일 때 k의 범위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는 것을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1과 3을 그리고 여기 0을 아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는 일단 수직선에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1, 3의 바깥쪽 범위와 그리고 여기 0 그리고 k가 근이 되겠죠. k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위해서는 0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근이 되기 위해서는 k는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k가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될 겁니다. k가 3보다 커져 버리면은 공통 부분이 여기 부분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이상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K가 1과 3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K가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라고 쓰고, 이제 K가 1일 때, 2일 때 나중에 따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1이라면 1, 3 바깥쪽과 K가 1인데 하나는 K1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모양의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 1 이하가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했는데 두 영역의 한 영역은 1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영역은 1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요 답이 안 나오겠죠. 1이면 안 되고요. 얘가 안 된다는 뜻은 3은 아마 될 겁니다. 웬만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등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3일 때 한번 해보시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차 부등식이었습니다.